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전의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지인이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무제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떤 상품이 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가입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저는 이제 여러 해 동안 겪어오면서 저비용 고유가 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 찍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요약을 하자면 실비 요즘 뭐 4세대라고 해서 이제 뭐 싼 보험 10,000원대면은 가입할 수 있는 실비 보험, 실비는 싼 거 제일 싼 거 하나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해보험 보통 1억에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한 최소 2, 3억은 이렇게 맞춰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해보험 하나 정도 들어놓으시면 좋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암보험은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 가족력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뇌, 심장 관련 담보를 꼭 가입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암보험이랑 이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비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일당은 이제 의미가 없고, 수술비도 요즘은 담보가 워낙 작아서 뭐 종에 따라 나뉘겠지만 수술비 담보는 사실 금액이 워낙 작아서 굳이 무리해서 보험료가 높다면 무리해서 가입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해봐야 뭐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빼고 실비 운전하시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 상해보험 싼 거, 그리고 암보험, 그리고 심내혈관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전후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나. 물론 암보험은 그래도 2개 정도 들어놓으면 더 안심이 되겠죠. 암이 진단받게 되면 이걸로 뭐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치료받으면서 항암 치료받고 이러면은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뭐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한두 개는 필수 들어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그 의외로 심내혈관 진단비 이게 좀 많이 진단돼요. 빈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시면은 당연히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필히 좀 가입해 놓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운전자 보험이 좀 꼭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특히 남성분들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해 놓으세요. 저는 몇천 원짜리 들어놨지만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들어놓으시면 그만큼 담보 금액이 더 세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싸든 뭐 비싸든 무조건 들어놓으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수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있든가 아니면은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 있든가. 일상배상 책임 보험은 필히 가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아이들 태아보험 많이 대부분 가입하시잖아요. 태아보험에 일상배상 책임 담보는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일배책 이 담보는 거의 맞는 키 같은 담보라고, 보험료도 매우 싼데 몇백 원인데 이 보장 범위는 엄청 넓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체크해 보시고 가입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준을 섰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떤 경로로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 가입할지 아니면은 설계사한테 가입할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대면과 비대면이 있는데 대면은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는 거겠죠. 설명 듣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면으로 가입하는 거는 그 보험료에 사업비라고 해서 설계사 수당도 들어갈 거고 사업비가 좀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죠. 다만 장단점이 있겠죠. 이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거는 설계사한테 뭐 모든 거 물어볼 수 있고 나의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부분, 도움이 좀 되겠죠. 분명히 대면으로서 발생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대신에. 다만 비대면은 즉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요즘 보험 비교 사이트 많잖아요.
근데 보험 비교 사이트도 수당이 빠집니다. 그것도 분명히 사업비가 빠지는데 가장 저렴하게 파는 건 사실 보험사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신청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냥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싸죠. 왜냐면 사업비가 제일 조금 빠지겠죠. 그러니까 싼 건 이건데 내가 대신에 일일이 다 상품을 비교해보고 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된다는 부분,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하세요. 거의 뭐 맞는키처럼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비대면 채널로 이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거기에 맞게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내가 보험료를 얼마 정도로 기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득의 5% 내외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월보험료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면 15만 원 전후로 해서 가입하는 게 제일 좋고요. 10만 원 안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해도 10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돌리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3, 4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내가 최소한의 안심이 되기 위한 장치이긴 한데, 요 영상을 보시고 나는 보험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축성 보험이다, 변액이다, 뭐 이런 거 저는 워낙 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그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고, 뭐 유니버셜 종신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개별로 내가 필요한 상품을 따로따로 나눠서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훨씬 싸고 보장 금액도 훨씬 세요. 각각의 이게 빼가지고 하나씩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훨씬 싸고 보장도 더 넓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이 잡혔을 겁니다. 뭐 여기서 더 할 건 없고요. 만약에 뭐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이제 달 수 있는 한에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